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랑 기자입니다.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줄기인 KLX 300 지수의 섹터 지수가 지난달 20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거래소가 개발하는 지수를 실제로 활용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연기금과 운용업계가 사실은 KLX 300보다는 KLX 300 섹터 지수에 대한 수요가 먼저 있었고 더 많았다라고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섹터 지수가 발표가 된 지 약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섹터 지수 관련 상품 개발 문의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KLX 300 지수를 출시를 했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직까지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다른 연기금에서는 이 KLX 3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KLX 300 흥행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에서는 코스피 200과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요. 하지만 연기금들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나옵니다. 아직 반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섣부르게 성적을 매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기금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트랙 레코드를 확인을 해야 벤치마크로 도입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스타일 배분 투자를 하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추진을 했지만 국민의 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성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거래소 측의 주장처럼 KLX 300 섹터 지수는 운용업계든 이런 데서 더 먼저 원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을까요? 한국거래소는 KLX 300 구성 종목들로 총 10개의 섹터 지수를 산출하고 이 중에서 5개, 정보기술, 금융, 자유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 5개 섹터 지수를 지난달 20일에 우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 5개 섹터 지수는 투자 수요가 업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나머지 5개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에 차차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KLX 300 바이오 섹터 지수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KLX 300 바이오 섹터 지수는 시총 비중을 보면 코스피가 65%고 코스닥이 35%여서 고르게 배분돼 시장 구분에 상관없이 투자 수요를 좀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종목별로만 따져봐도 코스피는 20개, 코스닥은 19개 종목이어서 고르게 분산돼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섹터들을 보면 좀 코스닥 종목의 지수나 시총 비중이 낮습니다. 이 정보기술의 경우 코스닥 시총 비중은 4%고 산업재는 1%, 금융 섹터에는 아예 코스닥 종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기술과 금융, 산업재 섹터에서는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의 성향이 더욱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LX 300이라고 하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2가지 지수를 한꺼번에 지수를 추종하고 싶어 하는 운용업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크진 않겠죠. 그런데 그 자산운용업계에서 아직 거래소 측에 관련 상품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이제 전해져 왔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도 증권사가 만드는 ETN도 모두 상품 개발 문의가 없었습니다. 거래소 측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언제든지 상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상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인데도 말이죠. 기존 운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니즈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대형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관련 상품 개발을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수요는 크지 않다 하면서 기존의 코스피 200 섹터 지수나 혹은 KRX 섹터 지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KRX 300 지수를 이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시장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KLX 300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대표하는 지수인 KLX, 이 KRX의 섹터 지수 옴니버스 상품 라인업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KLX 300에 대한 섹터 지수를 추종해야 되느냐 급하지 않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200, 이 코스피 200 관련 섹터 지수의 선물 상품조차도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이 거래소는 수년 동안 다양한 코스피 200 지수 관련 혹은 코스피 200 특수 지수 관련 섹터 지수 선물을 론칭을 해왔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은 코스피 200의 에너지 화학 이쪽의 평균 거래량을 봤더니 100계약도 겨우 넘기는 수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발표된 KLX 300 섹터 지수 거래량이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KLX 300 지수가 시장과 업계의 당초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KLX 3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현재 7개가 나와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이 약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말에 ETF 6개가 하루에 한꺼번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설정액이 6,200억 원이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2천억 원도 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투자 수요가 많은 KLX 300 헬스케어 섹터 지수를 포함한 5개 섹터 지수를 먼저 발표했는데 업계 반응 예상과 다르게 시큰둥합니다. KLX 지수 상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KLX 옴니버스 상품도 이미 있다면서요. 다만 이 KLX 300 업종을 분류한 직스 체계가 이달 말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후에도 구체적인 상품 출시가 여전히 안 나오게 될까요? 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내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물론 장중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변화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은 저희 마감 전략 A+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